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서버 한 대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 서버 안에는 삼성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그 메모리를 사기 위해 세계 최대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H백 하나에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00만 원입니다. 그 칩 하나에 삼성 메모리가 최소 8개 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그 칩을 수백만 개 단위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삼성 매출 2배. 허풍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2021년 고점 96,800원에 사셨다면 2024년 말 기준 원금의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적금 깨서 샀던 분, 퇴직금 일부 넣었던 분, 아이 학자금 생각하며 담았던 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반도체 대장주라는 말을 믿었는데 대장주가 이 모양이면 믿을 게 없다는 절망감. 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괜찮아요, 곧 올라요 라고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은 얼마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회사의 2024년 설비 투자 합계가 약 2,200억 달러, 한화로 300조 원은 넘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서버로,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 반도체 중에서 AI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뭔지 아세요? GPU 아니냐고요? 절반만 맞습니다. GPU는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연산에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 GPU는 무용지물입니다. 슈퍼카의 연료 공급 장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연료가 느리게 들어오면 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HBM을 만드는 회사, 전 세계에 단 3곳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HBM을 모르면 AI 반도체를 모르는 겁니다. 일반 D램과 HBM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D램은 고속도로 왕복 2차선입니다. 빠르긴 한데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HBM은 왕복 102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할 때는 이 초광폭 도로가 필수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메모리입니다.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일반 D램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엔비디아 H100에 탑재된 HBM3는 초당 3.35TB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3.35TB, 1초에 4K 영화 700형 분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HBM 전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약 180억 달러로 4.5배 성장했고 2025년에는 330억 달러부터 350억 달러까지 성장이 예측됩니다. 2년 만에 시장이 9배 커지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9배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근데 잠깐,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삼성은 HBM에서 뒤처졌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3세대에서 먼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고 HBM 3 2소 세대에서도 앞서가면서 2024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 약 52%, 삼성 약 38%, 마이크론 약 10%로 추정됩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심지어 삼성의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삼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2배로 커지면 2등도 절대 금액이 2배가 됩니다. 수학입니다. 2024년 HBM 시장 180억 달러에서 38% 점유율이면
삼성 몫은 약 68억 달러. 2025년 시장이 350억 달러로 커지고 점유율을 40%로 회복하면 삼성 몫은 140억 달러입니다. 1년 만에 2배, 점유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 파이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 1. HBM 품질 위기는 끝나가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은 HBM 328단 제품의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DS 부문 수장이 교체됐고 HBM 전담 개발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살못은 2024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공개적으로 HBM은 사활을 건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율 개선의 핵심 과제는 접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입니다. HBM은 칩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기 때문에 열이 집중됩니다. 이 열을 잡지 못하면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삼성은 몰드 재료 변경과 냉각 구조 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업계에서는 2025년 상반기 중 12단 HBM3E의 엔비디아 공급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정식으로 진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단독 공급은 리스크입니다. 하이닉스에 화재가 나거나 파업이 생기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엔비디아의 GPU 생산 전체가 멈춥니다. 삼성이 공급망에 들어오면 엔비디아는 듀얼 소싱이 가능해지고 협상력도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이 다시 경쟁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카드 2. 파운드리. 조용히 돌아오는 수주.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면 요즘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TSMC한테 다 뺏겼다. 삼성 파운드리는 망했다.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근데 숫자를 보겠습니다. TSMC의 2024년 선단 공정 3나노미터 이하 캐파가 사실상 100% 예약되어 있습니다. 업계 복수보도 기준.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이 서로 물량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TSMC는 수요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버플로우 수요가 삼성 파운드리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퀄컴의 일부 모바일 칩, 구글 텐서 시리즈, 그리고 일부 AI 칩 설계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확대를 검토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2나노미터 공정을 2025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 기술은 TSMC의 핀팻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에서 이론상 우위를 가집니다. 수율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파운드리는 삼성의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됩니다. 카드 3. 일반 D램 가격 반등, 조용한 회복. HBM과 파운드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삼성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시장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극심한 공급 과잉으로 단가가 폭락했고 그 결과 삼성 DS 부문이 2023년에만 영업적자 14조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 증산이 예상보다 더뎠고 PC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2024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삼성 DS 부문은 흑자로 돌아섰고 이 흑자 폭이 2025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카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HBM 회복 플러스, 파운드리 수주 플러스, D램 가격 반등.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삼성 매출 2배의 근거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3개가 겹쳐야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3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뉴스 기사 읽어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실 1. 삼성의 진짜 무기는 점유율이 아니라 수직 계열화다. HBM 점유율만 놓고 삼성을 평가하는 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AI 반도체의 미래 방향을 보면 단순히 GPU 플러스 메모리를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에서 GPU와 메모리를 하나의 패키지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종 집적,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 또는 3D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모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메모리 설계 능력, 로직 칩 파운드리 능력, 그리고 패키징 능력. 이 세 개를 한 지붕 아래 가진 회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그 조건을 갖춘 회사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와 설계를 하지만 최선단 메모리가 없습니다. 삼성만이 이 세 개를 통합해서 고객에게 올인원 AI 칩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뒤 삼성의 최강 카드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된 건 거의 없습니다. 진실 2. HBM 경쟁에서 2등이 때로는 더 안전하다.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HBM 1위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더 안전한 포지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HBM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한 고객사에서 나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예상보다 꺾이거나 엔비디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하이닉스의 직격탄입니다. 반면 삼성은 HBM 외에도 일반 D램, 램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라는 다양한 수익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점에서 투자자한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분산된 대기업은 덜 오르지만 더 안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성격이 어디에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 3. AI 수요는 단기 버블이 아니다.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이다. AI 버블 아니냐는 질문 저도 많이 받습니다. 버블의 특징은 실제 수요 없이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수요는 실수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AI 서비스를 팔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실제 기업 고객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돌리기 위해 TPU와 GPU를 사는 건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당시는 매출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회사들이 주가만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2024년 한 해 매출이 약 1,300억 달러, 영업이익률 약 55%입니다. 이게 버블의 숫자입니까? JI 인프라 투자는 전기, 도로, 통신망 같은 인프라 투자와 성격이 같습니다. 한 번 깔면 수십 년 씁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진실 4. 중국 변수.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국 반도체 굴기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XMT, YMTC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D램과 낸드를 양산하면서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에게 단기적으로 분명히 위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HBM을 못 만듭니다. 아직. HBM 생산에는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과 초정밀 패키징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대부분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 제재 대상입니다. 중국은 HBM 생산에 필요한 ASML의 EUV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즉, AI용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당분간 경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HBM과 AI 반도체에 있다는 게 단순히 성장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해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실 5. 삼성 주가는 지금 불신 할인 구간이다. 2024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약 1.0에서 1.1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저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삼성의 자산 가치와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을 사실상 최소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PBR은 같은 시기 약 2.0배 수준, 대만 TSMC는 약 6에서 7배, 미국 마이크론은 약 2.5배입니다. 삼성이 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는데 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을까요? 시장이 삼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HBM 실패, 파운드리 수율 문제, 이재용 리스크, 노조 갈등, 복합적인 불신이 쌓여서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불신 구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신이 맞아서 영원히 저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불신이 해소되면서 폭발적으로 재평가되는 경우. 지금 삼성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게
투자자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석 없이 행동하면 투기입니다. 무한도전이 드리는 행동 가이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1.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직접 읽는 습관 만들기. 삼성전자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핵심은 DS, 부문 영업이익입니다. 이 숫자가 회복되는 추세인지 꺾이는 추세인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언론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 자체를 보는 습관이 투자자를 성장시킵니다. 삼성 IR 홈페이지에 분기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무료입니다. 확인해야 할 지표, DS 부문 매출, DS 부문 영업이익률, HBM 관련 언급 여부, 파운드리 수주 발언. 행동 2. HBM 공급망 생태계 기업 파악하기. 삼성 직접 투자 외에도 HBM 생산 확대에 수혜를 받는 소재 장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삼성이 HBM 생산을 늘릴수록 납품 물량이 증가합니다. 시장에서 언급되는 기업들로는 후공정 장비 분야의 한미반도체, 레이저 장비의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세정 분야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 이건 반드시 직접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보신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름만 듣고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사업 구조, 매출 비중, 부채 수준, 경쟁사 현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행동 3. 분할 매수 원칙,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건 전문 트레이더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용적인 접근, 목표 투자 금액을 정한 뒤 6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나눠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면 매월 100만 원씩 6번에 나눠 삽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고 오르면 덜 사게 됩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행동 4.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HBM 수요의 선행 지표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면 HBM 수요가 견조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꺾이면 HBM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삼성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외부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분기마다 놓치지 마세요. 행동 5. 자신의 투자 원칙 문서화하기. 이건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가를 글로 쓰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삼성 투자를 결심했다면 나는 HBM 시장 성장과 삼성의 반등 가능성을 보고 3년 시야로 투자한다. 목표 수익률은 X%, 손절 기준은 Y1이다. 라고 문서로 남기세요. 나중에 주가가 요동칠 때 이 문서가 여러분을 패닉셀에서 지켜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 세상을 바꾸냐고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PC가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냐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이 그 답입니다. AI는 세 번째 파도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GPU, 메모리,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클라우드가 아무리 가상이라도 그 안을 돌리는 하드웨어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 하드웨어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파도를 제대로 타면 매출 2배는 이야기가 됩니다. 못하면 계속 저평가 구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저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확신은 없습니다. 확률과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파도가 왔을 때 서핑보드를 들고 해변에 있는 사람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서핑보드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한돈전은 여러분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종목과 수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및 본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